뭐죠? 잠깐만. 왜? 눈이 피곤한 거? 아닌데. 아니, 의자 쪽으로 의자? 가죠. 좀 뭔가 앉아서 불편해 보이는 것 같죠? 앉아 있어. 좌불안석이라잖아, 저런 거. 아, 저 방송 알아. 저거 도너츠 방석. 아. 엉덩이 쪽에 문제가 있고. 제가 방금 그 처음에는 몰랐는데 도너츠 모양의 방석을 보니까 바로 소리가 네, 나왔습니다. 이맘때 주의해야 될 게 있다는 건데 그게 그럼 구체적으로 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맘때 일교차가 큰 환절기죠. 겨울에서 가을까지 급증하고 있는 질환은 바로 항문 질환입니다. 네. 실제로 2019년 국민건강보험 통계에 의하면요. 이맘때 가을, 겨울 때 전체 치질 수술 건 17만 건 중에 가을, 겨울 치질 환자 수술이 무려 5만 건으로 전체의 30%가량을 와. 차지했다고 합니다. 즉 10명 중 3명은 요맘때쯤 수술을 받는다. 급증한다. 이런 얘기죠. 네. 아니,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옛날에 그러잖아요. 이게 치질이나 이런 거 안 좋은 분들 쪽 하면은 찬데 앉으면 안 좋다. 이게 아무래도 이게 날씨가 차가워지는 거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죠? 네,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사실 항문은요,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한 부위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추위에 노출되면 피부와 근육이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항문 주변의 근육과 이 피부도 수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혈관들을 압박하게 되겠죠. 이렇게 압박하게 되면 통증이 생기고 혈류림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러면서 치액이 좀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장이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배변 활동도 잦아지고 이로 인해서 항문 질환이 더 쉽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치질 말은 쉽게 하지만 정확히 나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치질이다 잘 알지 못하거든요. 모사 선생님이 또 전문가시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꼭 나와서 진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다 해갖고 정리를 해왔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자, 오래 앉아 있으면 항문 돌출이 느껴진다. 과음 후 배변 시 출혈이 발생한다. 항문 가려움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편하다. 배변 시 투명한 점액이 묻어나온다. 항문에서 찌릿찌릿한 통증이 느껴진다. 배변 시간이 15분 이상이고 변비 증상이 일주일에 3번 이상 나타난다.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요. 한 3가지 정도가 평균적으로 계속 나온다 그러면 이때는요.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나와서 일단 진료부터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치질을 사실 걱정한 적도 없고 주변에도 딱히 치질 환자가 없기 때문에 경각심을 더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치질 그러면서 친구한테 너 치질 걸렸니?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나 치질이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걸려도 외부한테 말하기가 조금 그 민망하거든요. 이게. 네. 말하긴 참 민감한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랑할 수도 없고 연락을 하기도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죠? 직립보행. 직립보행이죠. 직립보행하는 인간이 필연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지 해부학적으로 살펴보면 인간은 중력을 거슬러서 서 있기 때문에 내장, 내 몸에 있는 간, 뭐 소장, 대장 같은 이 장기들이 이 골반 밑에 있는 이 압력을 가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그 골반 기저에 있는 항문이 아무래도 압력, 중력 등에 의해서 쏠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심지어 그 항문은 이완과 수축이 굉장히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혈액 분포가 굉장히 또 풍부하다는 특징이 있어서 이 정맥, 항문 주변의 정맥은 좀 더 잘 늘어나요. 항문 주변에 있는 정맥이 늘어난 게 바로 이제 대표적인 치액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이라면 누구나 항문 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얘기죠. 아니 저는 음주하고 치질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들어서 오늘 추석이고 추석 명절 길고 이래서 연휴 길고 그래서 음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건강 체크할 때 이 치질 부분도 꼭 체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게 명절뿐만 아니라 이 치질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생활 습관을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이 치질 중에서 특히 이제 치약 같은 경우는 정맥이 늘어난 이 혈관 덩어리, 혈관 질환이거든요. 그런데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이 알코올 때문에 혈관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확장되게 되면 이것 때문에 사실 증상이 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치액이 있는 경우에는 항문에 사실 최대한 자극을 안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식사를 하거나 명절 때 과다하게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거나 기름진 음식을 자극적으로 많이 먹게 되면 이거 자체도 치질 증상을 좀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더 필요하죠. 아, 그런데 명절 연휴에 아무래도 병원 찾기가 좀 어렵거든요. 통증 때문에 아파하면서도 병원을 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치질 생겼을 때 빨리 병원에 오는 게 제일 좋은데 대부분은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그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을 수 있게끔 이 치질 통증 잡는 혈자리를 하나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게 치질 걸렸을 때 특히 치액일 때요. 문제되는 게 뭔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 불편하잖아요. 그 치액 덩어리가 또 쏙 들어갈 수 있는 혈자리이기도 하니까요. 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지금 내 생각해 보니까 치액이 쏙 들어간다. 왠지 고기를 이렇게 누르는 것 같은 좀 민망한데 아닙니까 혹시 이게? 네. 물론 저희 이제 한의원에 나와서 치료를 한다 그러면요. 진짜로 그 주위에 있는 장강혈이라고 하는 곳에 침을 놓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그 부위를 얘기하지는 않을 거고요. 우리 손쉽게 팔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완 쪽에 있는 혈자리고요. 팔에 보면 우리 전완 운동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은 이 전완근이 발달. 박사님도 보면 네, 좋습니다. 이렇게 너무 구부리지 마시고요. 우리 여기 팔 주름이 딱 끝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팔꿈치 주름이 끝나는 곳에서 우리 이렇게 손목까지 연결을 했을 때 전완근 힘을 한번 꽉 줘보세요. 가장 튀어나온 곳에서 가장 정점인 곳이 바로 공최혈입니다. 공최혈. 네. 이 근육의 가장 정점을 생각하시면 돼요. 전완근의 가장 정점. 약간 이 자리를 꼭꼭 눌러주십니다. 이게 만지다 보면요. 여기 살짝 갈라진 느낌이 들 거예요. 네. 있어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네. 그 자리를 우리가 항문이 아프거나 치액이 나와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요. 이 자리를 세게 자극을 해주는 겁니다. 세게 눌러요? 아파요. 아파요. 원래도 아프지만 이 자리를 세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자극을 해주신다고 그러면은 심하지 않은 치액 같은 경우에는 이게 쏙 들어가기도 하고요. 통증이 우리가 특히나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서 너무 안전히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자리를 자극해 준다 그러면은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